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지방행정론 한번 볼게요. 예, 지방행정은 첫 번째 제1절 지방행정론의 어떻게 보면 총론,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자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든지 지방자치의 어떤 성격 또 개념 같은 거 그걸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제일 큰 거는요, 지방자치는요 크게 두 개 흐름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보면 돼요. 혹시 법학 배웠죠? 헌법이나 보면은 법학 흐름이 두 개가 나눠지지.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뭘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 흐름이 그대로 있어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총론이라면은 지방자치 구조와 구역을 볼 거다.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예컨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광역,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이런 거 나눠지고, 또 광역은 뭐 광역시, 특별시, 그 다음에 또 자치시, 자치도, 그 다음에 또 기초는 시, 군, 구,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역을 볼 거다. 마치 헌법에서 말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보통은 영토 개념을 쓰지만은 지방자치는 이제 영토란 개념을 쓰지 않고, 그거는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영토라 그러고, 우리는 이제 구역,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구역은 내 구역이다, 이러죠. 우리 일본어 써서 죄송한데 왜 가끔씩 조폭들이 내 나와바리란 말 하잖아, 그지? 그래서 나와바리가 어딘지, 그거까지. 그 다음에 구역에 쓰면은, 일단 뭐가 있을까? 국민이 있듯이 지방정부에는 주민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 같은 걸 한번 볼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기능과 사무, 일이 뭐냐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돼요.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하고 지자체장이 되겠다. 그런데 그냥 지방의회, 지자체장만으로 해서는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만들어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5절까지는 주로 2절부터 5절까지는 지자체 내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6절은 외부적 사항, 대외적 관계. 자,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외적 관계면 주로 뭘 말할까? 국제적 관계 이런 거 말하지만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외적 관계라는 것은 바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그렇게 됩니다. 마치 요거는 여러분의 부모님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비슷해요. 딱 똑같아요. 예. 왜냐면 지시 명령 관계냐. 야, 이거 해. 공부해. 이런 거 하고, 이제는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라든지, 그죠? 그런 관계. 요즘에 시대 어떻게 됐을까? 시대가. 옛날에는, 야, 공부해라. 맨날 잔소리하다가 요즘 부모님, 요즘 어때요? 조금은. 이게 좀 약간 어른 됐다고 그래도 조금은, 그죠? 공부 좀 해야 되지 않니? 뭐 묻기도 하고, 그죠? 그러잖아요. 관계가 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결혼도 하시고, 아니면 독립하시고, 무엇보다도 학교를 하시는 순간,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수평적 관계를 그러죠. 그러면 가버넌스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명정. 모두 우리 행정학에도 재명정이 있듯이 지방 재정이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세금 문제도 나오고, 그런데 그래도 한 번쯤은 통과될 문제고, 그래서 보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자치 역량 강화라는 것은 뭐 행정 개혁이라든가 행정 서비스, 그래서 뭐 행정에 나오는 민간화, 민간 위탁 등등 있죠. 기타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은, 지방자치 개념에가 되어 있는데, 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지방재정과 자치 역량 강화라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지방 세입과 정부 간의 관계라든가, 또 업무 역량 강화, 뭐 자치단체 간 협력 같은 거 나오는데, 예, 여기서부터 지방자치 개념, 관할구역 내 자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주권 범위 내 자치다. 일단 국가의 주권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자치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라는 개념도 있을 텐데, 이게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지방자치란 거는 로컬 오타미라고 그래요. 로컬 오타미. 오타미인데, 지방자치는 다시금 지방정치도 지방자치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지방행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 지방경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 전부 다 우리가 지방자치 큰 범위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주로 배운다? 지방행정을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를 했을 때 지방행정이 조금 더 좁은 개념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좁은 개념인데 그냥 거의 같은 걸로 써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거 두 개를 같은 개념 쓰지만은
그래서 7급에서는 지방자치론을 해가지고 시험에 객관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주관식에서는 지방행정론으로 이제 시험이 나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론이 훨씬 많아요. 한 50%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또 디테일하게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방행정론은 양이 좀 적다는 거 그거 좀 아시고 그다음에 출제 경향은 이제 우리 앞으로 제가 교재를 볼 텐데 교재가 기출 10년치 입법고시 행정고시 기출 토픽 중심으로 정리를 했다. 그래서 요건 쫙 읽으셔도 기출 문제가 자연스럽게 될 거다. 자연스럽게 공부될 거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의도도 그거다. 따로 기출 문제를 따로 푼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수업을 하면서 교과서 일반론을 공부하면서 기출 문제 같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 공부가 제일 시간을 절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방행정은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가보세요. 지금 올해도 제가 삼순환 해보니까 삼순 때 지방행정을 처음 듣는 학생들 있다. 안 그럴 것 같죠? 실제로 의외로 많아요. 지방행정은. 심지어 정치학이 다 일행이지. 재경 없지. 재경을 들이 넣는데 심지어 정치학도 처음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삼순 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단 피셋 학기에 넣고 보자. 마음이. 어떻게 되겠지? 안 돼.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 최소한 예비나 1순환까지는 들어야 돼요. 모든 과목을. 여러분 내년 학교 가시려면. 그 다음에 2순환은 내가 행작 때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 학생들한테 피셋 공부에 집중해야 돼요. 경제학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년에 동차 합격도 가능해요. 솔직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동차 합격 학생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방행정은 수업을 들으시되 그냥 수업에만 집중하세요. 복습하지 마. 예습하지 마. 뭐 알아 예습을 하지. 그지? 그렇잖아. 그냥 글자 읽는 거 되잖아? 글자 읽는 거? 그러니까 그냥 정 복습하고 싶으시면 한 시간만 하세요. 남는 시간 뭐? 피셋 경제하라고. 아시겠죠? 지방행정은 수업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질문하고. 질문은 카톡으로 하세요. 요 카톡으로 하시면 돼요, 질문. 예. 참고로 질문 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예요. 오전 9시에서 저녁 10시라고. 학생들이 꼭 1시간만 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 오전 9시, 저녁 10시야. 그리고 혹시 제 수업 처음 듣는 학생은 이런 데 좀 익숙해야 돼요. 제 이런 말투나 이런 우리 행작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미 익숙하지만은 알았죠? 오전 9시, 10시니까. 그래서 뭐 어떤 학생 6시에 질문해요. 선생님 뭐 잘 주무셨나요? 6시에 전화하면서 잘 주무셨냐고 문자 보내는 거야. 야, 니 같으면 잘 자겠냐고 그랬어요. 친해서 그래, 친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뭐 새벽 2시에 문자 보내가지고 선생님 잘 주무세요. 자고 있는데 이미. 자, 그러니까 카톡은 좀 편하게 하세요. 알았죠? 카톡 편하게 하셔도 돼요. 학생들이 아마 저 수업 따라오기 한 1순환까지만 따라온 학생들도 저보고는 제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쌤이라 불러, 그냥. 그 이유에서 따라와 보면 알아. 예, 뭐 강요한 거 아니고, 40 이렇게 해서 꼭 카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저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는데 여러분 나이 또래 딸을 키우다 보니까 그 녀석하고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눈높이를 맞추려니까 제가 동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더라. 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고요.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관계 어느 정도 아시겠죠? 지방자치를 할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더 넓은 개념이라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 정치나 경제는 우리의 연구 대상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행정에도 나온 것처럼 가버넌스가 하나 유행이란 말이에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가버넌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와 주민자치라 했는데 이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로 내가 요게 재작년에 입법고시 한번 나왔어요. 입법고시 행작에 나왔어요. 행작에. 혹시 내년 입시 가실 분들은 지방행정 문제는 꼭 공부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입시 가시는 분들은 지방행정하고 그다음에 정책학까지 좀 같이 공부해야 돼요. 행정학에 들어가 버렸어. 올해도 그랬어. 올해도 정책 결정 모형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우실 텐데 하여튼 뭐 지방행정 문제가 행정학에 들어가 버렸어요. 나와 출제돼가지고 이제 많은 선생님이 조금 멘붕이 되긴 했는데 입시는 원래 좀 그래요. 그래서 입시 공부하실 분들은 지방행정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물론 대부분 학생들이 정체론 성적 잘 나온다 해서 많이 하는데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좀 지금 입시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자, 그럼 모형들이 있는데요. 뭐, 라이트 모형. 이게 나왔어요. 라이트 모형이 시험에서. 입법고시에 나왔다고. 그 다음에, 무라마츠 모형이나 대리인 동반자 모형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 할 거예요. 자, 무라마츠 하니까, 특히 지방정에는요, 일본인들이 좀 나와요. 왜냐면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예요. 아마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뭐, 영주 그러잖아요. 그죠? 막부시대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중앙집권화가 느렸잖아.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처음 통일했잖아요. 그죠? 오다 노부나가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얘기 있었는데 하여튼 예. 그래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처음으로 일본의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오다 노부나가의 시종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질적으로 전국을 통일하죠.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가 방 안에 들어갔을 때 그죠? 집신을 품에 안아가 따뜻하게 했다는 그 걔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거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본은 늦게 전국이 통일되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역설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인 학자가 많아.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말 안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일본의 지방자치 이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온 것은 라이트 모형처럼 미국의 이론들이, 미국은 또 우리와 달리 또 연방제 국가잖아. 그지? 주정부가 발달한 나라란 말이에요. 미국 역사가 그렇죠? 그 제가 가끔씩 이제 미국 역사도 얘기도 좀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 나왔다. 아마 정치학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토크빌 배웠죠? 알렉시스 토크빌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타운 미팅을 보고 엄청난 충격받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보더라도 미국의 지방자치라는 것이 역사 오래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렉시스 토크빌이 갔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타운 미팅을 보고, 야, 미국 양키 쟤들은 우리 프랑스와 달리, 우리 프랑스는 루이 14세 해가지고 절대 군주국가고 중앙집권적 국가인데 얘들은 주민들이 직접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직접 한다는 거죠.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책을 썼잖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면서 얘들은 지금은 미개하나 언젠가는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한번 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처음 가면 뭐 미국 땅이 얼마 어떻고 하면 쫙 미국 얘기 쫙 나오면서 서서히 이제 그걸 나가는데 하여튼 뭐 그건 합격하고 봐요. 지금 보면 안 돼. 지금 보면은 그냥 대학원 가야 돼. 알았죠? 나중에 지금 또 그런 웃기는 게 그런 게 지금 또 재밌어. 그런 책이. 그러다가 시험 공부를 그만두는 순간 안 보게 돼. 원래 TV란 것도 시험 기간 동안에 제일 재밌는 거야. 그지? TV 드라마 그렇잖아요? 시험 끝나면 안 보잖아? 꼭 영화도 보고 싶고 그런 거지. 예. 지금 영화 제일 보고 싶지? 행시 그만둬봐. 바로 극장 바로 옆에서도 한 번 안 가요. 제가 그랬어요. 자, 다음에 한국의 자치권회가 나오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의 경우는 주권이라 그러지만은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자치권이라 표현합니다. 이런 용어들 대칭대로 보세요. 그래서 마치 국가에도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자치행정에서는 자치입법,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입법, 조직, 재정 이렇게 크게 보는데 그래서 여기 그 대신에 뭐가 빠져 있어요? 자치권 중에서 자치사법권이 빠져 있죠. 왜냐하면 사법권은 아직까지 분권이 안 돼 있어요. 어디까지나 중앙집권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혹시 국사 시간에는 배웠죠? 원래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에도 자치사법권이 있었죠. 조선시대 때까지, 구한말 때까지. 사또가 춘향이 앉혀놓고 너희 땡땡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저놈을 당장 하옥하라 뭐 이런 거 하잖아. 그게 사법권이죠. 그죠? 예, 있었는데 이제 구한말 때 아마 여러분이 고종황제 때 폐지됐다는 거 아실 거예요. 폐지되면부터 그다음부터는 사법권은 없어요. 어디까지 중앙집권화 됐다는 거 정도. 제가 지나가는 건 첫날에 조금만 부드럽게 할게요.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성춘향이라면은 변사또하고 사귈래? 아니면은 그 공시생인 누구지? 이몽룡이 사귈래 그랬거든. 그렇잖아. 공시생이잖아. 그지? 공시생. 신림동에 고시생인 이몽룡이 사귈래? 아니면 신림 6동 동사무소 5급 사무관이거든요. 동장인 변사또를 사귈래? 그러니까 아빠 당근 합격생이지 그러더라. 야, 요즘에 너희 세대가 그렇구나. 예. 자기는 못 기다려준대. 그래서 자기는 이몽룡이보다 그냥 변사또한테 바로 가겠다. 예,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변사또 얘기하고 고가 했으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주민이 나오는데요. 이 주민들은 바로 주민들이 직접 뭐랄까 기관을 구성하죠. 예컨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자치단체 장도 뽑고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지방의회도 구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구성만 할 뿐만 아니라 뭐 할까요? 투표 이후에는 참여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죠? 그렇게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구조는 제가 아마 광역과 기초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이라 가지고 또 크게 두 개 나눠져요. 안에 보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거는 자치계층이라 그러고 읍면동이라 그러잖아. 여기는 대학동이죠. 이거는 행정계층이라 그래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가장 큰 차이는 자치계층은 오타넘이니까 내가 뽑은 사람이 뭐 한다 또는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 행정계층은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우리 동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임명직 공무원이 내려와가지고 특히 우리 대학동 같으면 동사무소, 육동 동사무소 동장은 우리가 뽑은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뽑으면 뭐가 될까? 그건 자치계층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뽑잖아요. 안 뽑았으니 지금 행정계층이라 불러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학교 가시면은 동사무소 동장도 사무관이 합니다. 가끔씩 육동 동사무소 가보면은 이제 들어가 보면요 사진을 붙여놨어요. 동장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보면 가끔씩 이제 20대 좀 젊은 분이 동장하고 있다. 그럼 그분은 뭐라는 거예요? 아마 지방지 출신입니다. 지방고 합격생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행정기관, 아마 이거 하다 말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방자치라 그러지만은 지방에는 꼭 지방자치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도 있어요. 예컨대 우리 관악구를 예를 든다면 아마 여러분 동네도 똑같을 거예요. 봉천사거리, 서울대입구역이죠? 우리가 봉사리 그러는데, 봉천사거리. 첫째, 관악구청이 있죠. 관악구청은 어떻게 보면 지방행정기관이에요. 하지만 그 옆에 가면 뭐가 있어요? 관악경찰서가 있어요. 그거는 국가기관이에요. 그지? 관악경찰서는. 그걸 우리는 특별행정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국가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가면 또 뭐가 있어요? 관악소방서가 있죠. 근데 관악소방서 자체는 지방정부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은 국가소속 공무원이에요. 그게 약간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소방이란 일 자체는요, 자치사무라 그래요. 지방정부사무인데 그걸 누가 국가공무원이 대신하는 거야. 그런 거 뒤에 조금 나오니까 보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에서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다루고 또는 행정의 경영화처럼 우리가 행정학에서 배우신 것처럼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걸 그대로 다룹니다. 어떻게 경영화 통해서 역량을 강화할 것이냐 등등 또는 역량이 뭔지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또 지자체 간의 협력 관계도 다루고 합니다. 이런 것도